연예인과 마약 사건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연예인 마약 사건을 잊어버리만 하며 터졌던 것 같아요. 연예인과 마약,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연예인과 마약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49년 전 1975년에 당시에 정말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집단으로 전부 다 이제 구속된 사건들이 있어서 79년까지 4년 이상을 그 가수들이 활동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드러나는 어떤 이 연예인과 마약의 관계와 달리 그 당시에는 주로 대마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는 연기자보다는 가수들의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수들의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대마초를 흡연하게 되면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을 할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고 작곡을 할 때 너무 좋고, 두 번째 경우는 연예인들이 정말 100명, 200명 또는 수천 명 앞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다가 공연 후에 이제 뒤풀이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그 고독감이 말도 못한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이 대마초를 이제 흡연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창작의 고통, 작사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대마초를 흡연하면 정말 좋은 곡들이 나온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과 마약의 어떤 상관관계를 볼 때 항상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특권층들이 많이 이제 개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연예인과 특권층들이 마약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될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소득층이,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필로폰을 마음대로 사서 이렇게 투약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마약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대기업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약을 많이 하게 되는, 연예인도 사실은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지금 일어난 박유천, 버닝썬 여러 군데서 연예계 이제 지금 전방위적으로 마약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내리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예인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처럼 이런 사건들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에 속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은 마약 오염국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즉 말하자면 SNS를 통하면 누구라도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러한 연예인과 특권층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한 번 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은 그래서 한 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약 치료도 물론 있지만 마약 치료 참 힘듭니다. 마약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연예인과 특권층의 경우에 일어난 이 사건이 모든 대중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자님, 그러면 과거에 마약 파문으로 인한 취재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사회부 기자가 아니라 연예부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 기자들 보면은 박유천, 휘성, 모든 버닝썬 사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예인과 관련된, 연예인이 이제 경찰 출두하거나 검찰 출두하거나 또는 마약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연예 기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연예 기자들은 그냥 연예만, 엔터테인먼트만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약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부에 이제 그 경찰 출입 기자들이 그걸 알려오죠. 연예부에 알려오면 그때서야 이제 연예 기자들이 움직이고, 연예 기자가 경찰서를 직접 가서 취재하지는 않았고요. 연예인을 상대하는 취재는 이제 그 사회부 기자들 대신해서 해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면에 이제 이 마약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가수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왜 그런 기사를 마음대로 쓰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사는 연예부에 쓴 게 아니라 사회부의 사건 기자가 그 기사를 쓰는 건데 항의는 저한테 합니다. 심지어는 저를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냥 혼자 안 오고 옆에 이제 약간 좀 등치가 큰 사람 하나, 이제 건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협박하면서 기사를 빨리 내려주세요. 난 못 내린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사회부에 쓴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스토리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잘 아는 분인데 이게 참 얘기하기가 힘든 게 이 얘기를 또 했을 때 그 연예인이 저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또 하냐고. 한 번 죽이는데 또 죽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구라고는 참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면회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해당 연예인 면회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마초 뭐 외국에서 다 이제 뭐 허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대마초 이외에 뭐 좀 심해지면 필로폰이고 그 이외의 마약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이제 그 마약의 이제 그 삼각지대라고 하죠. 태국, 라오스, 미얀마 삼각지역 거기서 이 마약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밀수되는 거로 100% 밀수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옛날에는 뭐 대마초를 뭐 이제 밭에다 심어서 그거를 이제 뭐 말아서 먹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재배가 되거나 뭐 아니면 그 약들이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100%다 해외에서 그 마의 삼각지대에서 아마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멈췄다가 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통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예인과 마약의 어떤 사건들이 경정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고 전 국민이 마약의 어떤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런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It's big. I just gotta make an order. It's big.